네,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국어책 46쪽과 47쪽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영화 우리들의 영상을 같이 보고 이 영상 속에서 일어나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여기 단발머리 학생 이름은 선, 얘 동생은 윤희, 그리고 선이가 처음으로 생겼던 친구의 이름은 지아였죠. 한지아. 이 둘이 우정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다른 친구의 방해로 우정에 금이 갑니다. 자, 이 친구들을 따돌렸던 이 아이의 이름은 보라였습니다. 보라. 이 보라는 공부도 되게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선이랑 지아를 못 살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이를 미워했던 거는 글쎄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아가 선이랑 친해지는 게 꼴보기가 싫었나 보죠. 그 뒤로 지아를 미워하게 되었던 거는 지아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갑자기 지아까지 미워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누나들 사이에서의 일은 누나들 사이에서 일이고 이 동생에게도 사실 사건이 있기는 있었죠. 이 동생은 이름은 윤희, 연호라고 어린이집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랑 매일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싸우기도 하고 얼굴에 상처를 내오고 멍도 달고 오고 해서 누나인 선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나들과 달리 이 윤희는 연호랑 싸우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윤희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친구와 물론 싸울 수도 있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억울해도 적당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지 계속 우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대사와 인상 깊은 장면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클래스팅에 올리지 않은 친구는 꼭 교과서에 써서 개학이 아니라 등교 수업을 하는 날에 선생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이랑 지아가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끝났는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피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지아가 억울하게 금을 밟지 않았는데 금을 밟았다고 그렇게 누명을 쓰는 상황에서 선이가 지아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용기 내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과연 지아가 선이의 행동에 미안함을 느끼고 다시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빠르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교과서 46쪽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사진을 보면서 단계별로 내용을 간추릴 수 있도록 빈칸이 있죠. 처음에 1번의 상황은 한번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려고 편을 가르는데 선은 맨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려고 편을 가르는데 선이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죠. 기억나죠? 자, 우리가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중요한 사건을 생각해야 하고 또 등장인물을 생각해야 하고 또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대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것들이 모두 배경에 해당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사건과 배경과 등장인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1학기 국어 시간을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서 한번 간추려 볼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속의 상황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나름대로 한번 간추려 보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간추려보고 선생님이 간추린 것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혹시 중요한 부분을 헷갈리지 않았는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간추려야 되는데 이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클래싱에 올려주었던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써봐도 좋겠죠. 문장으로 다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해서 대신 적어달라고, 물론 내용은 여러분이 말하고 대신 적어도 되고 아니면 중요한 단어만 적어봐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춰보고 46쪽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채워보았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2번부터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1번 장면까지만 해도 선이는 반에서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선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학기 중이 아니라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 누구를 만나게 되었나요? 전학생인 지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아는 막 전학을 와서 학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이 둘의 첫 만남을 이번에 간추리면 되는데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쓰면 좋겠죠? 언제 있었던 일?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 누가 누구를 만났나요? 선이는 선이라고 해도 좋고 선우라고 해도 좋습니다. 선은 전학생 지아를 만난다. 물론 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친구가 되는 것까지 쓰면 좋겠지만 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 전학생 지아를 만난다 까지가 2번 사진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내용은 혹시 어떻게 정리했나요? 자, 3번은 이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면서 급속도로 친해지는 장면이죠. 이 중에서 이 지금 선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슨 꽃? 어떤 꽃? 봉숭아였죠. 서로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엄청 친해지고 또 봉숭아 물까지 들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아와 선이 친해졌다는 것을 쓰면 되겠네요. 지아와 선은 봉숭아 물을 들이며 여름방학 동안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동생이 윤희를 잃어버려서 같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지아가 부모님이나 할머니와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을 선이가 보고 또 지아가 선이에게 심술이 나서 선이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안 먹고 이런 자잘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 두 사람이 여름방학 동안 친하게 지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은 중요한 단어만 꼭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름방학 동안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자,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 있었나요? 계약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선이는 지아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어떤 배신이죠? 지아가 선이랑 같이 계속 놀 줄 알았는데 보라 편에 서서 선이랑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하죠. 외면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선이가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이랑 친하게 지내면 보라랑 보라 친구들이 자기까지 따돌릴까봐 일부러 선이랑 친하게 지냈던 그 과거를 잊고 모른 척을 합니다. 선이 입장에서는 지아가 자기를 한순간에 버린 게
정말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나중에 크게 싸우게 됩니다. 교실 바닥을 뒹굴면서 선희 얼굴에 상처까지 나고 크게 싸우게 되죠. 5번에 해당하는 이 사진에서는 이 둘이 결국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크게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선희는 지아랑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아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크게 싸운다. 싸우는 그런 말을 여기 적어보면 되겠네요. 선은 지아와 다시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쵸? 선희가 나름대로 지아에게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고 지아는 원래 속마음이 복잡한 친구라서 바로 미안해 또는 뭐 너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결국은 둘이 주먹까지 다짐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희가 지아랑 싸웠다는 거겠죠. 중간중간에 선희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크게 싸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우리가 본 영화의 장면에서는 둘이 화해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피구를 할 때 이번에는 지아까지 따돌림을 당하는데 결국에 선희는 지아가 따돌림을 당할 때 감싸줬습니다. 지아가 금을 밟았다는 그런 누명을 쓰자 선희가 지아는 금을 밟지 않았다고 용기 내서 말하고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쵸? 선희가 지아를 감싸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피구를 할 때 피구 시간에 지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선은 지아를 감싸줍니다. 지아가 선을 밟지 않았다고, 금을 밟지 않았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 내어서 말을 해서 친구들이 결국엔 지아가 금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해주죠. 하지만 이 이후에 둘이 화해를 했는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고 오로지 영화를 본 여러분에게 뒷이야기를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과연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먼 사이로 지낼지 혹은 보라 때문에 일이 더 커질지 이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분 좋게 영화를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나서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속상해 보이는 뒷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선생님도 좀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47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점을 써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느낀 점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경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내가 해봤던 거, 느껴봤던 거 혹은 나는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겠고 또 나라면 어땠을까라 내가 이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적어봐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느낌과 생각들을 우리가 적어보는 것을 감상문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감상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2문장 이상
여기 여러분의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다 적기 힘든 친구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이 대신 적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감상은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나의 느낀 점을 적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를 해도 됩니다. 편지 쓰기를 할 친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를 정하면 됩니다. 자, 주인공인 선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지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도 있겠죠. 혹은 보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도 됩니다. 보라야, 왜 그랬니? 친구에게 그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도 되고, 혹은 꼬마 동생인 윤희에게 적어도 됩니다. 윤희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다면 윤에게 편지를 써도 되고요. 혹은 또 다른 등장인물도 있었죠. 선생님도 계셨고요. 선생님도 계셨고, 또 선이 엄마도 있었습니다. 지아의 할머니도 있었고요. 등장인물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 쓰기 활동 역시 영화 감상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느낀 점을 그냥 문장으로 일기처럼 적어도 되고,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써도 좋으니까 여기 국어 교과서 47쪽에 이 느낀 점, 요 칸을 여러분 나름대로 2문장 이상 채워오고요. 여러분이 적은 것을 클래스팅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거는 이 영상을 마친 후에,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숙제로 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여기 밑에 7번에 있는 중요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만화 영화나 영화를 같이 보고 있어요. 왜요? 그냥 재밌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화 영화나 영화를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감상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보는 영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 우리들처럼 생각할 점이 많은 영화, 혹은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액션 영화 등등 영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의 특징에 맞춰서 바른 태도로 영화를 감상해야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죠.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우리 교과서에는 총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볼게요.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 우리가 했던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무엇을 봤죠? 영화 광고지도 보고 예고편이랑 등장인물도 봤습니다. 왜요? 영화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일지 미리 상상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서 봤죠. 선생님도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정보를 알아보고 나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편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보다 좀 내용을 찾아봤을 때 더 영화에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감상하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제목, 광고지, 예고편 같은 것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는 것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어떤 거였죠? 나름대로 인상 깊은 장면 또 대사를 꼽아보았죠. 선생님이 인상 깊게 느꼈던 대사와 장면이 있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상 깊었다고 뽑았던 대사와 장면이 있습니다. 또 같은 영화를 본 사람끼리 서로 어떤 대사나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를 이야기 나누면 영화의 재미가 더 커지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모두 다르니까 우리가 학교에 와서 이 대사와 장면들을 공유하며 영화를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의 내용을 떠올려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쓴다. 바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숙제로 할 것인데요. 여기다가 영화의 내용을 떠올려보고 그냥 줄거리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일기처럼 그냥 문장으로 적어도 되고 편지로 적어도 되고 혹은 그림으로 남겨도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감상, 나의 생각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우리는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언젠가는 내용을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언젠가는 내용을 까먹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본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남겨놓으면 혹은 그림으로 남겨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가 썼던 감상문을 보고 아, 내가 이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구나, 어떤 것을 느꼈구나를 두고두고 간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똑같은 영화를 지금 11살, 13살 때 보고 그거를 20살 때 보고 나중에 더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면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에 한 경험이 달라질 테니까. 그럼 시간이 흐른 뒤에 옛날의 감상을 보면 지금과 또 어떻게 다른 것을 느꼈는지,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마치고 여기 6번에 있는 이 칸을 꼭 2문장 이상 채워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이 꼭 여기 감상을 적어서, 감상 또는 편지를 적어서 클래스층에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해 올 테니까 이번 시간에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숙제를 하도록 합시다.